안녕하십니까. LDS 솔루션의 김남표라고 합니다. 일단, 그리고 저희 웨이파인드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개발을 할 때 많이 고려한 게 단순하게 웨이파인더만 저작하는 툴이 아니라 디지털 사인의 성격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오스크 상에서 이런 인터랙티브한 콘텐츠를 일일이 플래시 하시는 분들이 액션 스크립트를 넣어서 제작하는 게 아니라 저희 소프트웨어 내에서 버튼을 만들 때 이 버튼에 스크립트를 다 주실 수 있게끔 그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에서 이제 지도 만들고 웨이파인더를 만들면은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 컨텐츠를 표출할 이런 스크린을 책정하셔서 배경 이미지를 어떻게 할지, 색깔을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로고를 어떻게 넣을지, 버튼 같은 걸 어떻게 위치할지, 그 다음에 지도를 어떻게 배치할지, 퀵 메뉴를 어떻게 넣을지, 샵 릭스트를 어떻게 넣을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쪽에서 이제 디자인적인 작업만 해주시면은 나중에 각 버튼들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치해 됐을 때 이 부분을 누르면 영상이 나오고 이 부분을 누르면 이미지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다 이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웨이파인더를 만들었을 때 키오스크가 아무리 가격이 많이 내려왔어도 지금 거의 한 46인치 기준으로 이 정도 할 때 그냥 웨이파인더만 쓰기에는 좀 너무 사람이 터치를 안 할 때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터치를 안 할 때 인트로 부분으로 원하시는 영상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원하시는 영역들에 설정을 해서 넣어서 플레이 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플레이 시키면은 평상시엔 터치를 하면은 웨이파인더로서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설정을 원하시는 대로 1분이든 3분이든 5분이든 터치를 안 했을 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까 설정해 놓으신 광고가 이렇게 플레이 되도록 여기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 이 툴은 웨이파인더 플러스 이제 사이니지 이런 성격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제 컨텐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중요한데 이제 저도 이런 부분들을 수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컨텐츠 제작할 때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기획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컨텐츠도 마찬가지죠. 이 웨이파인드 하나 만들 때도 어떤 색상을 쓸지, 어떤 폰트를 쓸지, 지도를 어떻게 배치할지 이런 부분들을 기획해서 고객한테 컨펌 받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미 한 10개 정도의 건물 형태에 따라서 코엑스점이 쭉 펼쳐져 있는 건물이 있고 위로 한 10층 되는 건물이 있고 이런 건물 유형 그런 거에 따라서 이런 템플릿들을 좀 많이 제작을 해서 넣어놔서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좀 기획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고 그리고 아이콘 쪽도 이렇게 많이 넣어놔서 굳이 웨이파인드 컨텐츠 제작하시면서 버튼 같은 게 웨이파인드에서 많이 쓰이는 화장실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인포데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다 디자인 안 해도 여기서 갖다 쓰시면은 제작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아이콘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은 제작을 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디자인도 좀 이렇게 심플하게 가는 게 좀 많이 좀 트렌드인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전체적으로 키오스크 상에서 이런 컨텐츠들을 배치했을 때 이게 트랜스페런트하게 투명하게 먹어야 좀 이렇게 퀄리티가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작해 놓은 툴들도 레이아웃들도 그 알파 브랜드 값이 다 먹게끔 해서 이렇게 투명으로 다 보이게끔 제작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이제 매거진 TV 쪽에서도 이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헤어샵 쪽으로 뭔가 만들어서 이제 미디어 비즈니스를 하시고 이제 저희도 이런 다양한 이제 컨텐츠를 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그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부분이 하나의 큰 화두인 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장비들이 계속 좀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도 지금 저희 같은 솔루션 업체가 보는 시장은 내년에 이 디지털 사이언스에서 하나의 큰 파드는 지금 안드로이드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약간 이제 이런 장비 이런 것들 여쭤봤던 게 조그만 스크린이라도 이걸 네트워크를 컨트롤하고 플래시를 띄우고 막 이러려고 그러면 얘가 PC를 써야 되는데 PC는 아무리 싼 아토놈 PC도 윈도우 가격만 해도 한 10만 원 되고 전체적으로 한 30만 원 후반 이 정도 되는데 안드로이드 플레이어는 지금 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한 30불짜리, 50불짜리 이런 플레이어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이니지 쪽에서 저희 같은 서버 소프트에 어떻게 연동해서 그 네트워크로 무슨 영상, 자막, 플래시를 전동해서 컨트롤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솔루션을 하는 업체들한테 하나의 큰 그 관건이고 핫 이슈가 돼 있고 많은 업체들이 지금 그런 안드로이드 솔루션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김성원 이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이니지가 일반적으로 픽스된 그런 이미지 광고나 이런 부분에서 LED라든지 LCD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과연 이 주목률을 어떻게 끌 것이냐, 고객을 어떻게 이 광고에 좀 집중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하나의 대안이 저는 디렉토리라고 생각을 해서 웨이파인더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냥 광고만 띄워놓으면 그게 아무리 재밌어도 단순히 보고 사라지는데 이게 어떤 시설물에 갔을 때 전철 역사 안이든 공항이든 이런 큰 건물 안에서 어디에 있는 그런 지도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찾게 마련이라 그래서 이런 디렉토리, 이런 웨이파인더 이런 부분들을 좀 저렴한 금액으로 공급해 줄 수 있으면은 그리고 광고를 같이 돌릴 수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객을 스크린 쪽으로 불러모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나 해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기획을 해서 이 웨이파인더라는 소프트웨어를 한 2년 전에 그 나이파라는 정보통신진흥원에서 중소기업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은 해외 시장을 좀 많이 선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과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제안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해서 선정이 돼서 좀 지원을 받아서 지금 개발을 해서 올해가 2000년 마지막 사업에서 지금 막바지 스텝에 와 있습니다. 이거를 처음 개발할 때 고민을 처음 이 지도 그리는 툴을 개발할 때 제일 고민을 많이 한 게 이제 정말 리얼 3D를 만들 것이냐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웬만하면 그냥 덱스만 줘서 한 2.5D 정도를 만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개발하는 분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처럼 만든 걸로 결론을 낸 이유는 3D를 리얼 3D를 만들었을 때 얘가 너무 무거워지더라고요. 물론 개발하는 양도 한 2배, 3배 이상 늘어났고 얘가 무거워지다 보면은 이미 키오스크는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에는 활용이 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솔루션을 컨텐츠 같은 영업을 해보니까 처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저희 이런 솔루션 이런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키오스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영업을 해보면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공공기관 같은 데서 이런 걸 도입할 때 RFP 뜰 때도 소프트웨어 얼마, 하드웨어 얼마 이런 식으로 쓰다가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얼마, 하드웨어 얼마, 컨텐츠 얼마 그래서 컨텐츠 비용 항상 같이 뜹니다. 근데 이게 컨텐츠가 그래서 그리고 장비는 또 많이 보급돼 있고 근데 이 컨텐츠 가지고 이런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무슨 백화점이나 서울대 병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한 1000만 원 이상 컨텐츠로 지불하실 수 있는 기업체는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웨이파인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기본적으로 해외 이런 싱가포르 그 메리나베이 센트라든지 아이언볼이라든지 그 두바이 버르주 두바이 138층에 있는 그 두바이 몰 이런 쪽에 웨이파인더가 다 도입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업체들이 요즘 요구하는 거는 한 3가지에 대한 검색 기능 예를 들면 이제 층별 검색, 그다음 카테고리 검색, 그다음 이름으로 검색 이런 3가지의 검색 기능과 내가 키오스크 위치에서 목적지를 딱 쳤을 때 목적지가 나오면서 목적지에 대한 팝업을 띄워주고 팝업을 띄워서 얘가 또
한 장 띄우는 업체들도 있고, 얘를 서치를 이렇게 슬라이드를 해가지고 여러 장 넘겨서 굳이 내가 쇼핑몰을 안 돌아다니고 웨이파인더만 가도 거기서 원하는 업체 찾아서 중요한 핫한 상품들은 거기서 검색할 수 있게끔 뭐 이런 부분들. 왜냐면 내가 예를 들면은 이 코엑스에서 만드는 데에서 메가박스까지 딱 설정을 했을 때 한 거리가 얼마나 걸리는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쇼핑몰 왔을 때 업체가 한 군데만 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멀티로 그래서 싱글 데스티네이션을 서치하는 게 아니라 복수로 이런 목적지를 서칭할 수 있는 뭐 이런 기능. 뭐 이런 기능 이게 다양하게 이런 요구 사항들이 복잡해지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저희들도 이제 해외 쪽에 많이 이제 견적서도 주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한 100개 정도 점포되는 이런 서치 기능이 있으면 그냥 2, 3만 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학교에서 이게 좀 이런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좀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좀 많이 좀 보급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툴을 어떻게 보급을 하나 이게 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좀 숙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PT가 좀 강하게 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일단은 좀 정리를 하면은 이제 컨텐츠 디지털 사이언스 시장에서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마 이제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LCD 패널도 한 46인치 DID 패널이 처음 나왔을 때 한 800불 하던데 지금은 거의 한 400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플레이어 한 100불짜리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라이팅 패널 하던 금액보다 오히려 한 30인치 LCD 패널에 안드로이드 플레이어 붙여놓으면 어떻게 보면 라이팅 박스보다도 저렴해집니다. 결국은 이제 컨텐츠를 어떤 특정 분야에 비즈니스 모델을 잡아서 컨텐츠를 개발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 디지털 사이언스 가지고 정말 많은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런 웨이파인드, 이런 디렉토리, 뭐 이런 킬러가 되는 콘텐츠들은 좀 향후 이제 많이 저희가 개발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 웨이파인더가 아직까지는 윈도우즈에서만 돌아가게끔 플레이어를 개발했는데 내년 1, 4분기 목표가 이제 이 툴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안드로이드에서도 돌게끔 지금 내년 1, 4분기에 저희가 타켓이라 이 웨이파인더가 꼭 이런 대형 키오스크에서 메인 로비에 놓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한 20인치 모니터, 안드로이드 플레이어 한 100불짜리, 이런 한 30만 원이면은 모든 건물에 벽면에 하나 저희가 붙여서 이런 건물을 안내해주고 필요에 따라 광고라든지 정보를 뿌릴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 부수님과 코사인 동에 있으신